이제 기반 시설입니다. 기반 시설. 오전에는 쉬는 시간에 좀 시끌시끌 하시더니 이제 힘이 빠지셨나요? 괜히 왔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겠죠. 잘 오신 겁니다. 잘 오신 거예요. 오늘 학원에 안 오셨으면 일어나서 어제 친 시험 결과를 확인했겠죠? 그 점수에 한번 좌절하고 기분이 나빠서 점심에 뭐 하나 먹고 배부르니까 또 주무시고 그렇게 하루를 날리는 겁니다. 학원에 오신 게 잘하신 거죠. 자, 여기 있는 거. 요게 41번 문제에서 우리 이제 공법은 실제 시험에서는 41번 문제 출제가 되죠. 그 41번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 이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 용어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그 노트에 보시면은 표로 정리된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우리 법에서는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그 7가지에 따라 이제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들을 연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기반시설의 종류 물어보는 거. 도로는 교통시설이다. 그 다음에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다. 이런 것들 연결시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들이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죠. 그러면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해서 요 용어들. 그래서 뭐 기출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예를 들어 보면은 기반시설이란 도시, 군, 계획, 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지문이죠. 기반시설이란 이게 아니라 바꿔야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디가 틀렸죠? 이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부르죠. 이 두 문장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41번 문제에서.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정답으로 제일 많이 됐던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30회 시험이었나? 다음 중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박스 내놓고 기역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니은의 도시개발 사업, 디귿 정비사업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다 고르는 거.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용어의 정의에서 문제 나오면은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요거. 그래서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그리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그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설치를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설치를 안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로 나오는 게 매수 청구권 등의 행위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자 문제 나오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게 요거 기반시설 종류 연결시키는 거. 뭐 도로는 교통시설이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고 등등등 이런 것들 연결시키는 거.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는지, 공동구는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는지,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 반개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시행자 지정해서 사업하고 이런 절차들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매수청구권 한 문제 나오고, 한 네 문제 출발하는 데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인데, 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계획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반시설을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꿔야 이걸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에는 뭐 책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105페이지 105페이지에 2번에 보면 중간쯤에 2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라고 돼 있죠? 그거. 그래서 원칙 보면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뭐 해야 되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게 관리계획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바로 설치할 수는 없죠. 기반시설을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꿔야 이걸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거기 책의 평기의 밑에 보면은 예외가 있죠. 원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다음의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요?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책에 많죠? 그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문제 풀이 하실 때 그런 거는 푸는 요령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기준 나오면 국장이 있죠. 근데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그 다음 보상은 뭘로 정하죠?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따로 법률로. 따로 법률로.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국가가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고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그러니까 기준을 국장이 정하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국장이 아닌 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보상은 따로 법률로. 따로 법률로. 그다음에 그래서 그 책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106페이지 맨 밑에 106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4번에 그 본문 읽어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해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행산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보입니까? 보상? 거기 동그라미 하나 넣을까요? 보상?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한 두 줄 읽다 보면은 보상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는 거죠. 보상이라는 글자를 그렇게 숨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 보상이라는 글자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두 줄 쭉 읽다가 보상 보이면 이거 따로 법률로 정한다. 뒤에 따로 법률 밑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상은 따로 법률로. 이렇게.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관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관리할 때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 이렇게. 그래서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옆에 조그마한 글씨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에.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국유 제3법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이 요 기반시설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그다음에 광역시설이죠. 광역시설이란 요거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광역시설. 그래서 저도 자 그러면은 기반시설이랑 광역시설 중에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치킨 중에서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깐풍치킨 하면은 치킨이랑 양념치킨 중에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이건 잘하시네. 자, 그러면 기반 시설 중 광역 시설 하면은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치킨이 포괄적인 개념이듯 광역 시설이란 기반 시설들 중에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걸 따로 광역 시설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 시설 역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이 광역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광역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은 공동구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X.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광역 시설도 기반 시설이니까 저렇게 똑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광역 시설이라는 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예외.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그래서 아까 둘 이상 나오면 항상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해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식이니까 둘 이상 나오면 항상 협약 내지는 협의 해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만 또 나와야 되는 게 있겠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합니다. 같은 도면 누가? 도지사가. 이때는 직접 설치한다는 게 좀 특이한 점. 보통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위에서 네가 설치해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대부분인데 요거 광역시설은 관할이 같을 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직접 도지사가 설치를 해버립니다. 요게 조금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역시설 원칙은 기반시설 중에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시설이니까 원칙 이것도 기반시설이라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시군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누가? 도지사. 같은 도니까 도지사가 직접 설치합니다. 그 다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누가 설치하죠? 요거는 국장이 아니고 법인. 그 KTX 누가 관리합니까? 코레일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것들. 즉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 코레일 같은 걸 만들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요게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할 때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고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보상은 따로 법률로. 그다음 관리를 국가 갈 때는 대통령령, 지자체 갈 때는 조례로 하는데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원칙은 저렇게 합니다. 똑같이. 근데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같은 도면 도지사가 직접 설치,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공동구조. 지하 매설물들을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매설하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들을 공동으로 같이 매설해서 관리하자라는 게 공동구. 그러니까 이 공동구라는 건 개발이 이미 다 끝난 곳에는 이걸 설치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구 역시 기반시설입니다. 유통 공급 시설에 보면 공동구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는 공동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공동구는 지하에다가 커다란 콘크리트 관을 묻습니다. 그 콘크리트 관 안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관을 묻어야 되는데 개발이 끝나면 이걸 설치하기가 힘드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미리 설치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얼마를 초과하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군데가 있습니다.
외우는 걸 권장드리진 않는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나온 적이 있지만 그닥 뭐 외우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라는 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입니다. 이렇게 계속 듣다가 계속 보고 반복적으로 읽는 거죠. 반복적으로 읽어가지고 외워지면 외우고 가고 못 외우겠으면 그냥 듣는 귀 동량 가지고 풀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인데 면적이 얼마?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곳. 이런 데서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의무라는 거.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 공동구 설치할 때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설치 비용은 여기 점용 예정자들. 나중에 공동구가 설치되면 이 공동구를 쓸 사람들. 그 다음에 이 6군데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자, 공동구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가 부담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X입니다. 공동구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X. 공동구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그다음 공동구를 설치를 했죠. 그러면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땅 파가지고 비용 들여서 공동구를 설치를 한 거죠. 근데 한전에서 나는 전봇대 세울래 라고 하면은 공동구를 설치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해서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 공동구에 수용돼야 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다만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 있습니다. 그게 요 2가지. 하수도랑 가스. 하수도랑 가스. 그래서 하수도랑 가스는 공동구 협의회에 가서 물어봅니다. 야, 이거 공동구 협의회에 가서 하수도랑 가스는 설치를 할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있다. 나머지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여야 하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랑 가스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랑 가스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 공동구를 설치했을 때 이 관리는 특광시군이 관리합니다. 이 사람을 공동구 관리자라고 합니다. 공동구 관리자. 그래서 공동구는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이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힘들면 위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공동구 관리 비용은 쓰는 사람이 냅니다. 그 쓰는 사람을 점용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점용하는 자. 이 사람들은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 비용은 관리자가 정합니다. 관리자가. 그 다음에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하죠? 5년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그래서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그 다음, 자,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공동구를 쓰고 싶습니다. 몰래 쓸까요? 허가받고 쓸까요? 그래서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공동구를 사용하려면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 요게 공동구의 설치 관리.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공동구의 설치 관리.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고, 공동구가 그래도 이제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나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꾸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고, 광역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고, 공동구를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고 배웠죠? 그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지금부터 요거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어떻게 할지.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3가지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는 비슷비슷할까요? 완전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싹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자,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정비법입니다. 도정법. 그러면은 우리가 국계법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배우죠. 그 절차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고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라고 했으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라는 건 도시개발법의 목차입니다. 책이 사업을 하는 절차 그대로 돼 있습니다. 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니까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는 도정법의 목차가 됩니다. 목차가. 즉 시설 사업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개발법, 정비법, 목차 다 배운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나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나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가 똑같다는 거.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르는데 공통점은 맨 처음에 계획 만들고 합니다. 즉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항상 계획 만듭니다. 시설 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무슨 계획 만들던가요? 단계별 집행 계획. 참고로 개발 사업 할 때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 할 때는 정비 기본 계획이랑 정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할 때는 맨 처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죠. 그 단계별 집행 계획은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은 얼마 안에 만들죠? 3년은 너무 길고 3개월. 그래서 3개월. 아니 뭐 이런 숫자들은 지금 헷갈리는 게 괜찮습니다. 뭐 숫자는 어차피 나중에는 다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숫자들은 지금 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관리 계획 결정, 고시를 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자,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건 사업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계획을 만들 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눕니다. 1단계, 2단계로. 자, 1단계는 얼마 안에 시행하는 사업이죠?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으로 12페이지에 나오죠. 이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는 요거 돈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요 3개월 안에 수립한다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원칙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입안권자.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관리 계획은 누가 입안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에서 만들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장이, 구리시에서는 구리시장이, 양평군에서는 양평군수가 관할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특광시군이 관리 계획을 입안합니다. 입안권자. 즉, 자,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정비 계획을 발표하는 거죠. 지가 하면 됩니다. 지가. 그다음에 뭐 지금 요새 대선이라서 부산에 뭐 가덕 신공항 이런 것들 막 나오던데 뭐 공항 같은 것들은 광역 시설이지만 일단 부산 안에서 설치하는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부산시장이 가덕 신공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설치하는 겁니다.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관리 계획을 입안을 해서 직접 그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특광시군이. 근데 관리 계획 아까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도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칙적인 시행자, 즉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면 우리 시행자 같은 거 볼 때 행정청, 인시행자, 그 다음에 비행정청, 인시행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딱 요것만, 즉 국가, 지자체만 행정청입니다. 국가, 지자체만. 그러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일까요? 비행정청일까요? 국가 아니죠. 지자체 아니죠. 비행정청. 행정청은 국가랑 지자체, 즉 국가를 대표하는 게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지자체. 이 사람들만 행정청입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행정청이죠.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민간 물어볼 때는 공공일까요? 민간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행정청 하면은 국가, 지자체만, 비행정청 하면은 이 사람들 빼고 싹 다. 근데 공공 하면은 행정청은 공공일까요? 민간일까요? 당연히 공공이겠죠. 근데 공공하면은 행정청뿐만 아니라 지금 LH와 같은 각종 공공기관들, 그 공사 이렇게 끝나는 거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이런 것들, 공공기관에다가 지방공사 내지는 뭐 지방공단 이런 것들까지 공짜 들어가는 것들 싹 다 공공입니다. 공공. 그럼 민간은 얘네들 빼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청이랑 공공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라고 하면은 국가랑 지자체만. 근데 공공에는 당연히 행정청이 포함이 되고 공사들, 그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단까지가 공공. 이렇게. 그러니까 LH 하면은 행정청이냐 물어보면은 아니죠. 공공이냐 물어보면은 네, 공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보면은 원칙은 입안권자, 즉 이런 사람들 특, 광, 시, 군이 시행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칩니다. 2 이상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너무 쉽죠 이거. 맨날 나오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다. 협의합니다. 그럼 또 나와야 되는 게 있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협의해서 하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2 이상의 관할 구역이 같은 도에 속할 때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죠. 계속 나오는 겁니다. 2 이상일 때는 협의하고, 협의 안 되면 도지사,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이런 사람들이 원칙적인 시행자. 근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비행정청.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민자유치 도로 같은 거.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를 설치할 수도 있겠죠. 한국철도공사가 기차 같은 거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비행정청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비행정청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행자가 될 수는 없고 행정청으로부터 여기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행정청은. 근데 이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 시행자는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자,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X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 그러면 지정은 받아야겠죠? 원칙적인 시행자는 아닙니다. 지정은 받아야 되지만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민간만. 근데 LH는 공공이죠. 그러니까
LH는 지정은 받아야 되지만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맨날 여기에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지는 뭐 지방공사 이런 거 넣어가지고 문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공, 민간, 행정청, 비행정청 요걸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동의 요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서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건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자, A라는 사업은 3년 안에 하자. B라는 사업은 3년 이후에 하자. 이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시행자.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만들면 좋을까요? 시행자. 시행자 누구죠? 시행자 원칙?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입안권자가 작성합니다. 입안권자 원칙 누구라고 했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했을 때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외우는 게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요거 잘 알 수 있으니까 시행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는 입안권자라고 했으니까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이 사업 시행자고 특광시군이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한다.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비행정청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민간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요건은 됐고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만? 민간만. 동의가 필요한 건 민간 시행자만.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사람들은 지정은 받아야 되지만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이런 것들. 그다음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뭐죠? 실시계획. 실시계획.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하고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었죠? 그러면 요걸 인가받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시행자가 만든 계획이니까.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자를 정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인가받고 고시하는데 아까 시행자 누구였죠? 입안권자. 입안권자가 작성했으니까 요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사람, 인가하는 사람은 결정권자다 이렇게 기억하죠. 이렇게. 그래서 시행자가 원칙 입안권자였으니까 인가해주는 사람은 결정권자. 그래서 시, 도, 대도시. 다만 여기서 국장인 시행자가 시행자를 지정한 겁니다.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했을 때는 이 사람은 국장한테 인가받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인가도 국장한테 신청하고 나머지는 시, 도, 대도시에게 인가받는다. 자, 인가받고 나면 이제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을.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라는 사람은 기반 시설 설치하는 사람이죠.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공익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게 시행자 보호 조치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두 번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관계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라든지 토지 대장 같은 거. 그다음에 공시송달 배우셨겠죠? 자, 민법에서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 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원칙 무슨 주의를 택하죠? 오, 민법은 되게 잘하시네. 도달주의. 그래서 도달주의를 택하는데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때 쓰는 게 공시송달. 그래서 대법원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내 의사표시 내용을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고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걸로 간주를 하겠다. 그걸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의 송달에 가름해서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해서 공시송달.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제2 경부고속도로를 만듭니다. 사업구역이 서울부터 부산까지죠. 너무 길 때는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효율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그 다음
분할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요거 실시 계획도 분할된 지역별로 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그다음에 여기 도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국공유지인데 함부로 팔아버리면 사업에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이거 팔 수 없습니다. 팔아버리면 효과가 뭐였죠? 무효. 국공유지는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 요 중에서 수용만 한번 보도록 하죠. 수용만. 자, 수용할 때는 원칙 무슨 법 준용하죠?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가 배우는 공법에는 수용이 총 4번 나올 겁니다. 그 4번의 수용들마다 항상 수용할 때는 원칙, 공치법을 준용한다. 근데 특례가 있겠죠. 특례는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으니까 특례.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해야 되는데 특례라 하면 준용을 안 하니까 특례입니다. 첫 번째,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죠. 자, 수용은 기본적으로 요건 특권입니다. 특권.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행자에게 이런 특권을 주는 겁니다. 타인의 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치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사업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 사업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고 그 인정받은 걸 고시를 하면 요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시설 사업을 할 때는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사업 인정에 관해서는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즉 국정에게 사업 인정을 받지 않아도 사업을 하다가 일정한 절차가 지나고 나면은 요거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요때 실시 계획을 고시했을 때.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 국장에게 따로 사업 인정을 받지 않아도 그때부터 나는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용을. 그다음 재결 신청이라는 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자, 수용 보상금은 원래 시행자랑 소유자가 협의합니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때 신청하는 게 재결 신청. 그래서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결정을 받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재판의 형식으로. 이거 다시 제자 아닙니다. 한자를 다시 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재판할 때 제자입니다. 즉 재판의 형식으로 수용 보상금을 다투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결 신청을 하는 기관은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결 신청을 하는데 어쨌든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요거는 원래 공치법에서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 특례죠. 적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거. 요거. 이렇게. 그다음 수용은 자, 여기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요 도로 부지에 속한 요 부분 요걸 부르는 명칭이 당해 토지 내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자, 도로 부지에 속한 요 부분 요거를 내 땅이 도로 부지가 됐다, 학교 부지가 됐다, 철도 부지가 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거는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도로 부지가 아닌데 이 도로 부지 옆에 있는 땅 요거를 인접지 이렇게 부릅니다. 인접지. 그래서 인접한 토지는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수용은 할 수가 없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120페이지 120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보이죠?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해서 니은에 그 동그라미 3번에 니은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거기 동그라미 하나 할까요? 인접한? 자,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로에 인접한 토지는 수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뒤에
일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인접한 토지니까. 지금 어디 보고 계신지 아시죠? 120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니은 보고 있는 겁니다. 120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니은. 그래서 인접한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거기다가 수용 X 쓰시면 됩니다. 수용 X. 수용은 안 된다. 자, 이건 수용이 안 된다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수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시행자가 여기는 도로부지가 아니죠. 도로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용을 해버리면은 사업 비용만 늘어날 뿐입니다. 굳이 소유권까지 확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도로부지에 붙어 있는 땅이니까 공사장의 출입 통로라든지 재료 적치장으로 사용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접한 토지는 수용할 수 없고 사용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물건, 소유권의 권리까지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물건, 권리를 당의 토지는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고, 근데 인접한 토지는 수용은 안 되고 사용만. 그리고 수용할 때는 원칙, 공지법 준용하는데 공지법 준용 안 하는 특례가 두 가지.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는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재결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사업을 했죠. 공사가 완료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는 시, 도, 대도시가 국장이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사업의 절차. 그 이후에 물론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는데 시험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서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요까지. 그래서 자, 절차를 다시 한번 크게만 보면은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수립하는 계획이 뭐죠? 단계별 집행 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하고 1단계는 얼마 안에 하죠? 3년. 2단계는 3년 이후.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에 관한 계획. 요걸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원칙 누구죠? 입안권자. 원칙은 특광시군이 사업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사업을 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칠 때는 어떻게? 협의.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뭐 받아야 되죠? 지정. 그리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만? 민간만. 그리고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인가받고 고시한 다음에 실시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수용. 그 다음에 완료되면은 준공검사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배운 건 요거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꾸고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근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두고 설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간 무단 방치하게 되면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 나오는 게 매수청구권. 자, 매수청구권 뭐 간단하니까 요거 보죠. 자,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하셨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나서 매수청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경과해야 되죠? 10년. 이 경과하고 지목이 뭐인 토지입니까? 대.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원칙 누구한테? 특, 광, 시, 군.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원칙은 특광시군. 자, 특광시군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죠. 그러면 야 사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시행자니까 이 사람한테 특광시군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특광시군 말고 다른 사람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특광시군한테 청구를 하는데 다른 시행자들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행자한테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특, 광, 시, 군에게 청구하고 다른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행자한테. 그 다음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청구합니다.
근데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는 누구한테 청구하죠? 설치 의무자한테. 이 사람들이 매수 의무자. 매수 의무자. 그래서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죠. 그러면은 이 매수 청구한 토지를 무조건 사는 건 아니죠. 먼저 매수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매수 여부를 얼마 안에? 6개월.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매수 여부를. 자,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얼마 안에 매수해야 되죠?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원칙은 뭘로? 현금으로 매수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까?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발행하죠? 지자체. 지자체. 자, 채권이 공법에 4개 나올 건데 그 중에서 도시 이렇게 시작하는 채권은 발행자가 지자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있고 개발법 저 끝에 가면은 도시 개발 채권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도시 이렇게 시작하는 채권들은 화이팅 힘내시고 자 도시 이렇게 시작하는 채권들은 지자체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에서도 매수 의무자가 특광시군 일대 발행하는 겁니다. 특광시군 일대. 그리고 원칙은 뭐 줘야 되죠? 현금. 근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발행합니다.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들은 소유자가 원할 때. 개발법에 가면은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토지 상환 채권도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원할 때. 항상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소유자가 원할 때. 근데 부재 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얼마를 초과하죠?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전액이 아니죠.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는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그리고 구체적인 상환기간이나 이율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지방재정법.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취법. 공취법. (126페이지) 126페이지에 가로 4번. 자, 매수 청구된 거기 밑줄 하나 해놓을까요?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거기 무슨 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공취법. 근데 여기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고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공취법을 준용한다. 해서 아마 옆에 기출 지문이 팁에 나와 있죠. 팁. 그게 기출 지문입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냥 공취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기출 지문. 이렇게 해서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공취법.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 자 여기 보면은 매수 청구를 한 토지는 이 매수 의무자들은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할 수도 있죠. 여부를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했을 때는 얼마 안에 매수해야 되죠? 2년.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지연할 때 애는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고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왜냐하면 여기 지목이 대인 토지니까. 즉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지연시킬 때는 여기다가 원래 지목대로 이 토지를 쓰게 해줍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라는 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원래 지목대로 건물 지을 수 있게 해서 거기다 지을 수 있는 게 이거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근생, 3층 이하의 2종근생, 공작물 여기다가 슬쩍 가설건축물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다음 중 여기에 지을 수 없는 거 정답이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지목이 대인 토지 때문에 원래 지목대로 건물 짓게 해줍니다. 근데 이종 근생 중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걸 제가 다 안노단 이렇게 했죠. 다 안노단?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이종 근생 중에 이건 안 된다. 요거. 그래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근생, 3층 이하의 2종근생 공작물. 이렇게. 그다음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관리 계획 결정을 하고 나서 얼마가 경과하면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죠? 20년. 그러니까 여기 기반시설을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꿨죠. 이때부터 20년 이 경과하면 요 효력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죠. 그러면은 실효 항상 나오면은 나와야 되는 말이 다음 날. 그래서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